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나라가, 정부가 존재합니까? 정치가 제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2달 사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 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3월 29일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매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3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늦장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생색내기식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신속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물건에 경매 보류를 포함해서 전세금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조건 없는 저리대출, 소액 임차인 범위 상향 현실화와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보인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차례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 먼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 69시간 노동, 다음은 서민 증세입니까?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 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3건을 이미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하필이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저축 비과세 같이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심층평가를 핑계로 이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부자와 대기업들에겐 세금을 깎아주고 정작 세수가 부족하니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쥐어 짜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행보와 오락가락 언행을 보면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 대표적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반발이 커지자 주 69시간 노동은 괴담이라며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주무부처 장관 말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례적으로 의견 수렴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을 폐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강행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러니 서민 증세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수 감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이지 서민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마른 수건 짜듯 서민을 쥐어짜서 채워 넣을 생각은 버리십시오.